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천회장도 저녁 함께 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할 건 해야죠. 천회장이 놀 건 아니고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들 앞에서 열심히 줄기차게 떠들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은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있고 쇼킹한 뉴스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이거 데카콘이라고 하네요. 데카콘. 이 데카콘이라고 있는데 이 데카콘은 머리에 10개의 뿔이 달린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동물이랍니다. 이 데카콘. 이 벤처업계에서는 기업 가치가 10조 원이 넘는 비상장 기업을 가리킨답니다. 비상장 기업. 그런 기업들이 좀 있는가 봐요. 데카콘. 일단은 벤처 기업이 증시에 상장하기도 전에 10조 원이 넘는 가치를 받는 것이 일종의 신화에서나 가능하다. 신화에서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붙여진 용어인 것 같아요. 데카콘이라는 용어. 전 세계적으로 데카콘 반열에 오른 기업은 한 80여 개에 불과하네요. 80여 개. 한국에서는 그 바바리 리퍼블리카, 바바리 퍼블리카 이렇게 부르나요? 하여튼 바바리 퍼블리카, 뭐 두나무, 야놀자 이렇게 3개사가 한 10조 원에서 한 30조 원 정도 이 사이에서 같이 이제 거래가 되며 명성을 떨쳤죠. 그랬던 이들 기업이 이제 금리가 이제 급등하고 벤처 열풍이 꺼졌어요. 꺼지면서 이제 데카콘 명함을 줄줄이 반납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6일날 오늘이죠. 그 비상장 주식 거래소가 있어요. 증권 플러스 비상장. 여기에 따르니까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그 비바리 퍼블리카, 죄송합니다. 바바리가 아니고 비바리네요. 비바리 퍼블리카가 토스만 생각했지 비바리까지는 이름 못 생각했네. 최근에 6조 8,608억 정도 하네요. 6조 8,608억 정도에 거래됐다. 주당 39,000원 정도 거래된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리고 그 2021년 11월 고점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한 76.6% 감소했어요. 그때 11월 달에 2021년 11월 달에 고점이 29조 3,781억. 야, 엄청나게 올랐죠. 주당 16만 7천원 했었어요. 거품이었던 것 같아. 이게 확 빠진 거야. 거의 30조 원에 육박했었는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3조 한 6,780억 정도 하는가 봐요. 주당 한 10만 6천원 정도 거래됐고 21년 11월 고점이 한 18조 7,368억 원 대비 한 80% 정도 급락을 했어요. 그 레저 플랫폼 야놀자도 21년 5월 11조 9,815억 원 달았던 시가총액이 한 4조 한 2,288억 정도 급감을 한 거죠. 일단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그 비상장사를 뜻하는 유니콘 기업들도 무더기로 명찰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22개 유니콘 가운데 7개사의 기업가치가 올해 들어서 한 1조 원 밑으로 실제 거래됐거나 하는 또 일정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컬리 알죠? 마켓 컬리가 최근에 장외시장에서 주당 2만 3천 원에 거래돼가지고 시가총액이 8,886억 원으로 감소됐네요. 작년 1월 초에 대비했을 때 80% 정도 쪼그라들었어요. 새벽 배송 업체 오아시스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빗선코리아도 장외 시장에서 시총이 각각 4,013억, 4,045억 원으로 이제 급감을 한 겁니다. 이들 기업의 그 추락은 상장 기업과 비교해도 크다는 평가예요. 결국은 어떻게 거품이야? 고평가야? 일단 고점 대비 반토막에 그치고 있는 주요 상장 기업과 달리 데카콘과 유니콘은 5분의 1 토막이 속출하고 있어요. 5분의 1 토막. 금리 상승, 경기 침체 등을 계기로 해가지고
혁신의 가치에 부여되던 프리미엄이 꺼진 점이 그 핵심 이유로 꼽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비상장 주식 담당 펀드 매니저가 유동성이 넘쳐나던 시기에는 데카콘과 유니콘이 일궈낸 그 혁신의 가치에 높은 가격을 부여를 했어요. 부여를 했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상장 기업을 평가하던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도 이들 기업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이제 퍼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비바리 퍼블리카는 적자를 내고 있지만은 모바일 금융사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에 그 막대한 가치를 줬어요. 하지만 분기마다 1조 원의 순이익을 내는 시중은행과 비교되면서 가치가 좀 급락을 하는 것 같아. 비바리 퍼블리카가 지난해 3,708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두나무는 개당 9천만 원에 육박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3분의 1 토막 나니까 충격을 받았겠지. 야놀자는 그 21년 소프트뱅크 그 비전 펀드로부터 2조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가 치솟았는데 이 벤처업계 불황에 동반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컬리나 오아시스 등의 그 주요 벤처 기업들의 기업 공개 IP 철회는 결정타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상장 준비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에 거품이 꼈다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어요. 대부분 거품이야, 거품. 좀 짜증납니다. 이게 좀 제대로 된 평가를 해가지고 IPO를 해야 하는데 보면 왜 이렇게 거품을 끼는지 모르겠어요. 오아시스는 9,670억에서 1조 한 2,530억 정도의 시총을 목표로 해가지고 상장에 도전했는데 기관들이 반값을 제시하면서 지난 2월 상장을 철회했고 컬리도 지난 1월 상장을 연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오아시스와 컬리는 새벽 배송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 높은 그 무형 가치가 부여됐지만은 이제는 그 이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사하고 이제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이마트도 괜찮지, 나쁘지 않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IPO를 노리고 들어온 투자금은 실망 매물로 바뀐 것 같아요. 20년에서 21년 들어서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등 주요 벤처 기업들이 상장 후에 이제 급등하는 사례가 이제 속출하면서 개미들은 그 장외 주식장에서 상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그때 쓸어 담은 거야. 하여튼 그 상장 대박을 노리고 그 장외 주식에 진출한 개미들도 이제 결론은 벤처 거품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미 탓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PO. 하여튼 여러분 그 장외 주식은 함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괜히 샀다가 물려있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천 회장이 한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